안녕하세요. 인천용학초등학교의 교생 실습본 학생 여러분. 오늘 저랑 함께 나눌 이야기는 미래 메이커 교육입니다. 우선 저는 인천용학초등학교 교사 정경성입니다. 그러면 메이커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커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선 메이킹에 대한 용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다양한 물건이 많이 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생활 속의 풍요 속에 많은 사람들이 나만의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갈증 속에서 DIY라는 Do It Yourself라는 신조어가 발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니면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나만의 간단한 물품을 만드는 것이 시초가 된 것이 메이킹입니다. 그러면 메이킹을 하는 사람, 즉 메이커가 되겠죠. 메이커에 대한 정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메이커의 의미는 전문적 제품을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사람들의 모인 회사나 등록된 기업을 일컫는 용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메이커는 각각 개개인이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 개인이 활용 가능한 각종 도구를 활용하여 개인이나 또는 메이커 그룹 간의 협력과 참여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모임을 부르는 용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메이커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 3차 산업혁명이었던 개인적인 필요한 제품을 제작하는 활동, 즉 DIY와 공유하기를 합해서 월드메이커라는 운동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본다면 메이커 운동이라는 것은 기존 개인적으로 필요한 제품을 제작 활동에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온라인 세계에서 함께 공유하는 사회 현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3D 프린터와 소형 제작 도구를 이용한 개인 소기업의 확대 등이 메이커 운동의 하나의 장르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도 메이커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교 현장에서 메이커 운동이 왜 필요한가?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가오는 미래는 미래 기업의 형태인 1인 기업, 아웃소싱, 크라우드 소싱 형태의 직업군들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 사회에 발맞춰 교육 현장에서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교육해야 할지 하는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또한 교사들도 안목을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 저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아래와 같은 학습 요소가 학습 활동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융합과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 신작, 메이커 운동의 방향 제시와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서로 공유하는 방법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다양한 정보의 유용성 탐색과 활용법 등이 교육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이 메이커 교육 방향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방향 제시를 간단하게 한다면 학교 실정상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전체 학생들에게 경험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는 동아리나 영재학급 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메이커 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 방법으로는 물론 지금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 4차 산업혁신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소프트웨어 교육과 메이커 교육을 결합한 미래 메이커 교육으로의 전개가 가능한 시기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 나왔을 때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길 바라요. 저 또한 많은 반 아이들과 동아리 학생들에게 메이커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공간이나 공간적인 부분도 있고 그에 따른 도구 부족 그리고 주위 선생님들의 인식 부족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여러분들이 교사 현직에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들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미래 메이커 교육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무인자동차 프로젝트, 장애인을 위한 도구 제작 활동, 재난구조 프로젝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와 메이커 융합 교육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몇 년 지났는데요. 무인 자동차 프로젝트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필요 요소라는 부분도 넣었는데요. 누굴 위한 것인가? 왜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요소를 가지고 이제 반 친구들과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영상을 볼 건데요. 지금 현재는 음향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제 소프트웨어 교구를 이용해서 무인 자동차 프로젝트 학습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초 단계를 밟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무인 자동차는 다양한 센서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초음파 센서인데요. 또한 터치 센서를 사용해서 어떤 물체와 물론 가까이 왔을 때 초음파 센서로 정지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조금 센서 부분을 함께 했던 내용입니다. 이 아이들은 좀 몇 년 지난 친구들입니다. 현재 한 4, 5년 정도 됐던 활동인데요. 물론 교대에서 컴퓨터 교육과나 아니면 선택 교과로 소프트웨어 쪽에 공부한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무인 자동차를 연습하기 위한 단계고요. 그래서 이게 무인 자동차 도로를 구현한 모습입니다. 각 구간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주행 구간, 신호등 구간, 다양한 구간이 있었는데요. 자, 무인 자동차 이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일 때는 속도를 줄이고 빨간색이 띠는 뭐냐면 신호등을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신호등 앞에서는 정지. 그리고 황색선은 뭐냐면 사람이 인도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게 하고 그리고 돌발 상황에서 어떤 물체가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정지시키게 하는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무인 자동차 시스템 구축했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을 위한 도구 활동을 내용인데요. 필수 요소로는 누구를 위한, 아까랑 비슷합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왜 필요한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아이들이 교구를 이용해서 장애인에 필요한 도구 제작 활동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영상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만든 로봇이다. 로봇명은 JY를 두고 이 로봇은 시각장애인이 길을 가고 있을 때 부딪힘을 방지하여 만든 로봇이다. 1m 이내 장애물을 초음파 센서가 감지하여 삐삐삐삐삐 소리를 냅니다. 물체를 감지해서 주위에 있는 로봇을 장애인을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동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안 됐어요? 아직 작동을 네. 다 만지 못했던 친구들인데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의도가 좋았어요. 이 로봇을 만들게 된 계기는 이 로봇으로서 시각장애인이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은 그 로봇에다가 초음파 센서를 컬러 센서를 달아 그 로봇이 어떤 색깔을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의 장점은 이 로봇이 색깔 7가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로봇의 단점은 아쉽게도 이 로봇은 더 많은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고 7가지 색밖에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측정하면 잘 측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게 로봇의 단점입니다. 두 번째 잘 보셨죠? 세 번째는 재난구조 프로젝트인데요. 필수 요소는 앞에와 비슷합니다. 누굴 위한 것인가, 왜 필요한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면 재난구조 로봇 주행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지금 음향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층 집인데요. 지금 여러분 친구들이 만든 메이커를 통한 이 구조 로봇이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저 초코파이는 뭐냐면 불난 상황이고요. 지금 아직 친구들이 익숙치는 않은데, 자, 이 만능본들은 뭐냐면 사람을 인식합니다. 사람을 인식하고 여기 이제 노란 컵이 다시 등장을 했는데요. 지금 연습도 하고 있고, 저 노란 컵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밖에 있는 구조팀한테 어느 주위에 사람이 지금 현재 있으니까 구조해달라, 구조하러 와라,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뭐냐면 드론을 이용해서 이제 화재 현장이 좀 대형일 경우에 이제 드론에 이제 다양한 센서가 달려 있어서 이제 재난 현장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구조대한테 보내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활동을 지금 3가지 제가 했던 활동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저와 함께 미래 메이커 교육에 대해서 잠깐 배웠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마무리를 할 건데요. 우리 교육은 사람을 위한 교육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미래 메이커 교육도 어떻게 보면 미래 사회에 사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물론 스킬도 필요하지만 사람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이 교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강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